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대통령 될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하면은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 국무위원 탄핵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탄핵이라는 문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탄핵의 3대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탄핵을 당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그 낮은 지지율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법이 있다, 잘못된 위반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반한 법이 사법기관에 기소가 되면은 이 탄핵의 조건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언론이 가세해서 여론을 부추겨 준다 그러면은 이 탄핵은 정말로 거대 공룡으로 자랄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의 3대 조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조건이 맞추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윤석열의 지지율, 그 다음에 잘못된 법 위반, 대통령 자신의 위반은 모르지만은 김건희 이 여사의 위반 문제는 사법 리스크는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어느 때 한순간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특검하자고 했다가 또 어떤 쯤에는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여보시오 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이 특검이 살아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장동에 뭐 몇천억 이거가 진짜 이 선거 부정에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태양광이 뭐 어떻다 이 부정선거에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공산화로 가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정선거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막고 싶은 그런 심리입니다.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선거에서든지 간에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행사한 그 투표지가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며칠 전인 3월 4일 날 윤석열 후보가 경주에서 부정선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는 만일 획책이라고도 한다면은 그 부정선거에 획책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 끝난 이후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날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사전투표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지금 부산에서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재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선거가 좀 부정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서로가 무슨 뭐 잘못이 있는 것 같이 비춰졌고 그랬을 때 그렇지만은 나는 보수의 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윤석열을 어쩔 수 없이 지지했습니다. 그거는 외통수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그 선거 기간 중에 많은 후보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다녀도 부정선거의 단호함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 수, 부정선거가 획책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었는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막는데 혼이 빠졌는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언급이 없었어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부터 봐도 부정사례 3월 9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사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보도 많았습니다. 부정선거 사례가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당선됐으니까 부정선거를 무릅쓰고 당선됐으니까 알 바 없다. 언급 자체가 뭐 필요하냐 이겁니까? 그러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똥 누러 갈 때 바빴지 똥 다 싸지캐고 나서는 속이 시원한데 뭐가 바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론조사 수치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습니까?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특검 수사할 때는 힘 좋고 브리핑할 때는 폼 좋게 신이 났었지만은 막상 지금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탄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정겹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감이 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이 169석입니다. 169석에서 탄핵의 요건이 200석입니다. 200석이라 그러면은 169석이면 31석이 모자라는데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국민의힘도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기 당이 애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영창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어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런 어마무시한 전력이 있는 당이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구성 여건을 한번 보세요. 반 윤석열과 반 윤핵관, 이핵관 이리저리 모아서 31명만 된다 그러면은 169석하고 31명만 모으면은 200석 돼요. 탄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에도 뭐 40석 모아가지고 탄핵시켰잖아요. 그런 전력이, 그런 어마무시한 실적이, 공로가 있는 정당인데 이거 못할까? 저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맡겠다고 육탄으로 나설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을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굳이 그런 방법을 나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우왕좌왕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고도 이런 웃음꼴 보이지 않게 그 방안을 저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을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래요. 조작하라는 것도 아니래요.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126건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못해요? 대통령으로서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왜 뭐 하는데? 왜 뭐 합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4.15 부정선거 의혹 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19건에 대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막 공판을 해적하고 재판을 해적하고 하는 거 이거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재판하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그 말도 뭐합니까?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인터넷에 한번 부정선거를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번 쳐보라고. 그러면 그 말들이 전부 다 허위고 유언비어 같으면 다 잡아여라고. 저부터 4.15 부정선거 재판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 있는데도 이 공직선거법은 폐기시켰습니까? 지금껏 마무리지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거 똑같이 말 못하고 똑같이 언급 안 하고 똑같이 수사 안 하고 똑같이 관심 없었습니다. 문재인이나 윤석열 같은 혈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일하는 거 봐서는 지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4.15 부정선거 재판만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169석이 저는 몽땅은 아니라도 일부는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 많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의견이고 지도층의 의견이고 보수 시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난리구설하는데 왜 재판 기한을 몇 년 넘긴 대법원 재판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왜 못합니까? 4.15 부정선거 의혹 재판은 이재명 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 전체 사법 리스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양광 비리, 그거는 잽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의 아방궁 채려고 했는 그런 사법농단, 판사농단, 이거보다도 몇 배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사법 지금 이게 사법 농단 아니에요. 판사 한 명의 거짓말을 농단한다고 지금 떠들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6건의 재판 상황이 어떻게 있는가를 대통령 이거 한마디 안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대법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대법원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권한 안에 지휘 안에 들었는 안에 들었는 대법원 아닙니까? 말을 못하는 지혜 법권 지역입니까? 국민의 투표를 우롱하는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 기한을 지키지도 안 하고 이런 재판 농단의 죄를 물어서 김명수는 수사하고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법에 의한 재판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하란 말, 오늘 이 방송의 주 요지가 그겁니다. 신속하게 하라는 말, 그 말 한마디만 왜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과 상식, 이게 상식이고 이게 공정이 무슨 놈의 상식이 있다고 상식이 있습니까? 선거재판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라 그랬는 거 들어봐도 보다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그대로 있는 거, 이거 왜 검찰이 선거 업무 가지고 또 검수완박에 선거도 거기 들어가 있대. 이런 거 안 끼우고 못합니까? 어떤 데 자기의 사리사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식으로 대통령 지휘권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꼭 휘둘러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고 좌시해서는 되겠습니까? 원래 3월 4일 날 경주의 유세에서 부정선거 이야기 분명히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헌을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헌하면 됩니까? 단순한 표 구걸 했다고? 표 구걸, 표 거지, 동양, 그거는 아니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늑장 재판에 죄를 물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한 결과가 있다 그러면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 하나 갖고 사법농단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4.15 부정선거 재판 늑장이 더욱더 큰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